반갑습니다. 주식단타 김프로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이고요. 2017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58%로 4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간 외인 수급주 단타 매매에 대해서 제 자동매매 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먼저 수급 주도주 단타 매매는 크게 세 가지 매매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일 형성되는 당일 주도주 매매, 그리고 누적된 수급 주도주의 눌림 자리를 공략하는 저는 이제 이걸 당월 주도주 매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포의, 그러니까 기간 외인 주포의 평단가 자리를 공략하는 수익 매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수급 주도주는 한번 생성이 되면 일단 한 번만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최소 3번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겁니다. 지수가 최근에 이제 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당월 주도주는 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앞서서 시황 분석 영상에서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관종을 알려드렸고요. 오늘처럼 지수가 차익 매물이 나올 때에는 당일주가 없으면은 누적된 수급주 중에서 눌림자리 타점에 오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올린 매매일지가 있고요. 그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 매매 일지가 있어요. 요거는 바이셀 표시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매매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당일 주도주 매매부터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웹젠 매매를 했었고요. 이 종목을 매매한 거는 이제 이날입니다. 27일, 2월 27일 날 매매를 한 거예요. 이날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양매수로 들어왔죠. 이날입니다. 이날 보면은 기관이 21억, 외국인이 65억,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뭐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매수 단주로 들어왔을 테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래원 물량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요때 이제 눌림자리 공략한 거죠. 그러니까 쭉 오전에 수급 들어온 걸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눌림이 왔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파까지도 한번 공략을 했는데,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이게 개인들의 그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직전 고점 22,000원 부근, 이 자리에 개인들의 매물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뚫었으면 좋았을 텐데 뚫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날 대응을 한 거죠. 장 막판에 좀 팔고 그 다음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크로젠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은 당일 주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양매수 위주로 들어온 종목의 눌림을 공략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크로젠은 2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날이죠. 이날 일봉상으로 보면은 보이죠. 강하게 이제 전일비가 600% 이상, 그러니까 6배 이상 터졌고, 이날 기관 수급이 기관이 17억, 외국인이 14억, 해봤자 뭐 31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4천억대 수준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30억이라고 하면 1%가 좀 안 되는 비중이죠. 어쨌든 수급이 양매수로 들어오면은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뭐 이 종목이 거의 기관 같은 경우 1억도 잘 안 도는 종목이에요. 그죠? 이때 좀 들어왔었네. 어쨌든 뭐 대량 거래가 터진 거니까, 그리고 또 종고점도 돌파를 한 거니까 이거를 보고 저는 매매 근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 투매를 공략을 했어요. 이날 남북 경협주가 협상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거의 20% 이상 하락을 했었고, 그 영향이 이제 개인들의 투매까지 번지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렸는데 이 투매가 지금 누가 투매를 낸 거냐, 이게 이날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투매를 개인의 투매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매매 동향이라는 이 기간 외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으로 단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더라도 프로그램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기간 매수 단주가 계속 유지가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개인이 투매를 던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 받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투매 자리에서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계속 삽니다. 만약 이제 더 떨어졌다 그러면 더 사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왜냐 이 종목의 정고점을 뚫은 거는 지금 기관 외국인 뚫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써서 들어왔는데 물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갭상승이 아니더라도 양봉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자기네들 평단가까지는 최소한 아니면 뭐 그 이상 돌파까지도 이렇게 들어오는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매 자리에 사서 시간의 단일가부터 바로 올랐죠. 시간의 단일가 3% 올랐었어요. 이 자리까지. 그래서 여기서 수익 실현한 겁니다. 지금 여기 단일가 매도는 찍히지 않아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마찬가지예요. 2월 28일 날 이게 이제 여담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제가 그 전주에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예. 남북경협주는 이벤트 당일은 악재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이 기관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어떻게 됐든 재료가 이제 소멸되는 날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그날 남북경협주를 대부분 매도를 했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양매수 수급이 2월 28일 날 거의 이 대부분의 종목이 양매수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제약바이오 위주로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들도 개인들의 투매가 장막판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겠죠. 예, 저 또한 뭐 이게 남북경협주만 떨어지면 되지 왜 제약바이오까지 떨어지나 싶어서 저점 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삼천당 제약 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가 지금 몇몇 종목이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삼천당 제약도 오후장 눌리면서 샀다가 투매 자리 올 때마다 이렇게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수급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날 28일 날 딱 까봤더니 기간이 32억, 외국인 10억, 예. 거래대금이 236억 터졌는데 42억 정도가 기관 외국인들 산물량이에요. 게다가 얘네들의 평단이 이날 들어온 게 어디쯤 되겠습니까? 뭐 그냥 중림선만 딱 그거 봐도 51,700원 이쯤 오가면 되겠죠. 예. 이쯤 오가면 됐는데 종가는 58,800원이니까 당연히 기관 외국인들이 40억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저점 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 그 다음날 반폭이 나올 때 예, 반폭 나올 때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날 이 종목 오전부터 샀어요. 예, 오전부터 양매수 들어온 거 확인하고 기간이 이날 뭐 110억 외국인들 50억 들어왔죠. 프로그램 매수가 늘어나 있었고 기간 매수 단주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 초반 눌림에 1차, 2차까지 사고 원칙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종고점 저는 돌파 시도를 좀 노려봤어요. 2월 28일 날 이날. 그러니까 76,500원이죠. 예, 이 자리만 돌파를 해주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장 막판에 돌파를 할 줄 알았어요. 기간 매수 단주가 계속 들어오는 게 보여서 이렇게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돌파해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매가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예. 이미 뭐 이날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전부 다 이제 미리 걸어놓는 거죠. 타점에다가 저는 다 걸어놓은 상황이 그게 전부 다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작 신라젠이 투매가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살 비중이 없었어요. 예. 계좌가 그러니까 풀베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못 사고 그냥 뭐
보유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상관없었어요. 왜? 이 종목도 마찬가지. 기관 외국인들이 160억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얘네 평단이 뭐 7만 5천 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7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을 준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시초가 갭상으로 수익선을 줘서 반등폭 충분히 준 거죠. 지금 71,300원에서 2%, 4%, 거의 한 6% 정도 저점 대비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기서부터 요 자리까지 6% 반등폭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신풍제약 이 종목은 2월 18일 날 들어갔네요. 2월 18일 날 아니죠. 3월 4일 날 들어갔네요. 3월 4일 날 양매 수급 외국인들이 20억이 들어왔고 기간은 얼마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급을 보고 저는 눌림 타점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장 매수를 했다가 오후장에 다시 종고점 돌파할 때 수익 실현하고 또 다시 눌림 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3월 5일 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죠. 네, 이때 다시 시초가 갭상이 1% 넘게 나왔으니까 전 또 반등폭 오면 또 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보인 거죠. 20억 들어와 놓고 또 얘네들도 수익이니까 차익명을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바로 저도 같이 파는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장 초반에 파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날 자기네들이 매집을 하고 나서 다시 더 사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갭 상승 해놓고 바로 파는 경우도 있고 예, 갭 상승은커녕 뭐 본전가나 갭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애들은 거의 뭐 그 정도로 단타성 자금이 강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영진약품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한 거는 이날이죠. 2월 28일 날 오후장 눌림 타점. 그러니까 이날도 보면은 외국인 16억, 기관 10억 들어왔잖아요. 양매 수급이. 그래서 눌림 자리에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 하나 사고, 근데 지수 투매 나왔고, 저점 올 때 또 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반등폭, 장초반부터 매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반등폭이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유 물량의 70% 정도를 던진 거예요. 시초가에.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왔다면 아마 종고점 돌파하는 부분 여기 위에다가 아마 던졌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초반에 매도다. 그러면 그냥 바로 나머지 잔량 다 던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초반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도 제약바이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니까 얘네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종고점 돌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ABL 바이오 여기 있네요. 이 종목도 28일날 오후장 눌림에 사고 여기에서 체결이 안 됐어요. 여기서 딱 제 차례였는데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투매 자리 왔을 때 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초가 갭상승 일부 물량 팔고 전고점 돌파할 때 장 초반에 수급 들어올 때 요때 나머지 잔량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쯤 찍히는 거예요. 시초가에 70% 팔고 나머지는 여기서 팔고 이러면은 한 여기 중간쯤 되는 거예요. 네. 한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한 3% 가까이 돼요. 네. 수익이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타가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1, 2%씩 이렇게 수익을 먹다 보면은 그게 이제 쌓여서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6월 28일 날 저는 이날 제가 제약바이오를 엄청나게 산 거예요, 지금. 그죠? 거의 뭐 아까 마크로젠부터 해가지고 벌써 지금 제가 보여드린 종목만 해도 꽤 몇 종목이 되죠. 네. 더 있어요, 지금. 유한양행을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기간이 200억 들어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소에는 한 10억쯤 사다가 이날 하루에 200억 산 겁니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자리 오면은 여기 사도 되고 여기 와서 사도 되고. 근데 이날 뭐 제약바이오 제약 포트가 꽉 차 있고
거의 풀베팅이 된 상태라 이 자리에서는 못 산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떨어진 거죠. 아마 미리 걸어놨으면 다 사고 여기서 이렇게 대응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 시초가 갭상부터 팔고 외국인 매도 보여서 잔량 매도한 겁니다. 그죠? 이 물량이에요. 지금 이 물량. 여기 지금 마이너스 15억, 3월 4일 마이너스 15억 보이시죠? 이게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던진 거예요. 얘네들은 수익이니까 그냥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외국인 애들이 이런 식으로 단타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테라제네틱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 2월 28일 날 매매를 했어요. 네, 이날 사서 좀 팔고 오후장 눌림에 샀는데 투매 나와서 조정 올 때마다 추매를 한 겁니다. 이 종목을 좀 많이 샀어요. 이 종목을. 왜냐, 이날 그 2월 28일 날 보면은 이 종목이 전일비가 937%죠. 그죠? 이건 뭐냐,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9배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 외인 수급의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시하지만은 저는 이제 전일비도 더 우선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전일비가 높다는 얘기는 뭔가 뭐 갑작스러운 호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라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전일비가 더 높을수록 그 종목을 더 우선순위로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 반도폭 나왔을 때 수익 실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양매 수급 들어왔죠. 3월 4일 날. 그죠? 지금 41억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서 팔고 또 오후장에 눌림 타점 또 사서 오늘장 또 수익 실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에코마케팅,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샀네요. 오늘. 예, 이 종목은 기간 매수 단주가 계속 보였죠. 예, 이거 기간 외인 수급 매수 이거 보는 요령은 제가 이것도 그 전에 동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간 매수 단주가 에코마케팅은 오늘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종목 같은 경우 자 봐보세요. 정렬을 해서 보면 체결창입니다. 체결창 보면 지금 보이시죠? 지금 375, 376이 장 막판에 3분 단위로 계속 들어온 거예요. 247 들어오고 있죠. 그죠? 157 들어오고 있죠. 계속 들어온. 지금 매도가 거의 없잖아요. 매도가 거의 없고 131, 128, 120, 118, 117, 116, 101, 100. 이거는 기간이 그냥 뭐 대놓고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이 그러면 기간이 계속 매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눌림 자리를 다 줍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저는 이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샀다 상관없어요. 여기 사면 여기 사고 여기서 하나 더 사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반폭 나오면은 수익 실현 하는 겁니다. 예. 수급 결과 마찬가지죠. 오늘 또 기간이 30억 산 거예요. 그러면 30억이면은 실은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시총을 같이 봐야 됩니다. 시총이 2,500밖에 안 돼요. 예. 게다가 하루 거래 대금이 160억 오늘 들어왔는데 160억 중에 30억을 기관이 가져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많이 가져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2,500억이 시총인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매집을 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100억이 넘죠. 그죠? 100억이 넘으면은 지금 이게 거의 몇 프로입니까? 예. 최근 3일 만에 발행주식 총수에 거의 뭐 한 3%? 5%? 5% 좀 안 되네요. 한 4% 정도? 이 정도면 매집을 한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수급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스윙하거나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단타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바이오텍,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예, 이날 눌림 타점에 사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눌림에 사고 시초가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에 좀 더 샀으면 좋았을 텐데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폭 나올 때 또 뭐 약수이긴 하지만 수익 실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 이 종목도 최근에 들어갔다가 수익 실현 했어요.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서 판 겁니다. 장우 시간에 다 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재밌는 게 2월 27일이죠. 이날 보면은 이렇게 정고점 돌파를 한 거예요. 근데 수급 결과를 까보니까 외국인이 7억밖에 안 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산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 거래원을 보면은 삼성증권이 거의 뭐 혼자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얘네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HM생명과학 뭐 어떤 특정 세력인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이 거의 삼성증권 한 개 창구로 지금 100억 이상? 예,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으로 잡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프로그램 물량을 이용해 가지고 물량을 거의 쓸어가는 걸 보면은 100억 이상 지금 들어와 있어요. 어쨌든 이 종목도 대응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더라도 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종목은 삼성증권이 주포예요.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어쨌든 삼성증권이 매도가 많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차익 신호 나온 거라 보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을 한 게 아니잖아요. 특정 세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주도주를 좀 볼게요. 당일 주도주는 이 정도 매매를 했고 이제 누적된 수급 주도주를 한번 본 겁니다. 현대글로비스를 최근에 이제 몇 번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당월 주도주는 일봉이랑 좀 같이 봐야 돼요.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했고 직전 고점 돌파도 해놨죠. 15만 2천 원까지.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관 애들이 던진 거죠. 이날. 그러니까 2월 27일이네요. 이날 제가 실은 이걸 장 초반에 샀어요. 예. 이 자리에서 산 겁니다. 타점에서 보고 샀는데 이 보니까 분명 프로그램 매수로서 외국인 수급을 보고 샀는데 이 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기관 매도단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양매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 양매도로 가면은 이거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이걸 뭐 저점에서 추매한다.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양매도로 파는데 최소한 한 놈이 팔더라도 다른 한쪽이 받치고 있어야 주가가 뭐 반등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들이 주인인데 둘 다 패대기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종가 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수수료 손절 친 겁니다. 여기서 수수료 손절 치고 양매도 확인 후 그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150억 팔아치운 거죠. 안 들어가요. 대신 야 니네가 이 정도까지 던졌구나. 근데 아직 물량이 남아있으니 타점을 주면은 둘 중 한 놈이라도 받치면은 나는 들어가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다시 투매가 나온 거죠. 기관이 또 판 거예요. 이때 외국인이 수급을 받치고 있는 걸 보고 여기 산 거예요. 여기 사서 반등폭 나오면 팔아야 돼요. 왜 반등폭 나오면 팔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둘 다 사고 있어요. 그러면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관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등폭에서 일단 정리하고 다시 다음 타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타점을 이렇게 산 겁니다. 여기 사고 여기 사서 또 마찬가지 그 다음 날도 같은 패턴이었죠. 기관은 팔고 외국인 사고 그러면 이렇게 반등폭 나오면 팔아야 돼요. 이때 안 팔면 또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떨어질 때 지금 오늘 또 산 거죠. 또 왜? 또 같은 패턴이었잖아요. 기관이 또 팔고 외국인이 또 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지금 몇 프로 하락했습니까?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거의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한 번도 없다. 근데 기관은 계속 팔았고 외국인이 매집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등할 여지는 한 번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양매도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일장 초반에 양매도만 아니라면은 저는 이제 수익선 매도를 한번 노려볼 것이고, 만약에 양매도 패턴이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같은 원리로 매매한 거예요. 이렇게 기간 수급 확인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날이 2월 27일 날 기관이 팔고 외국인 받치는 거 보고 들어가서 수익 실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AP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앞서 말씀드렸어요. 저저번 주부터 반도체 쪽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얘네들 투매 자리 나오면은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자리 사면은 반도표에서 파는 겁니다. 그쵸? 이런 거 한 번에 안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매 자리 나오면 이미 이게 몇 프로 받습니까? 2, 4, 6% 이상 반도표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익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의 평단가 부근, 요 27,000원 부근, 이 정도 근처까지 오면은 양매도가 아닌 이상 모아가면은 반도폭에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예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매매한 거예요. 예, 저점에 사서 투매 자리 사서 공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휴온스 이 종목은 전날 양면 수급 확인했고 2월 27일 날 이날 평소보다 거의 얼마입니까 지금 55억이 들어온 거죠. 거래대금이 100억밖에 안 터졌는데 기가 매국률이 50억 넘게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이렇게 투매자리 오면은 사서 반도체 팔면 됩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좋다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면 사는 겁니다. 분할로 사서 반폭 나올 때 수익 실현. 그 다음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기간 수입이 계속 들어왔었고 오늘 저는 이제 이 투매 자리 여기서 양매도가 아니고 외국인이 지금 보면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이 자리 사서 반복 나올 때 수익 실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휴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기간 외인 수급이 110억, 거의 120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수급이 또 오늘 전고점 돌파도 해줬고 양매수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투매자리 나오면 사서 받는 폭에 파는 겁니다. 예.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만약에 이거 또 떨어지면 제가 또 사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급주는 당일 주도주, 그 다음에 누적된 수급주, 당월 주도주 이렇게 저는 눌림자리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제약바이오랑 다 매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손절은 없었어요. 예. 뭐 매매일지에 손절이 왜 없냐? 없어서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장세가 이런 상향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수급주 매매를 충분히 하면은 대부분 이제 수익을 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매매일지는 블로그에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이유 추가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은 유튜브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같이 신청하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 아침에 동영상 서머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